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시위에 나갔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신경 써야 하나 이런 것들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CCTV를 활용한 집회 및 시위 감시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찍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선 열람 청구를 해야 하고, 근데 열람 청구 과정에서도 CCTV 관리자들인 지자체나 경찰이 잘 주지도 않거나 임의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위반이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체증인데요. 체증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예규에 일단은 체증 활동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경찰이 체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체증 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게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법률이 아니라 경찰청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살펴봐도 체증이란 각종 집회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1항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법이 우려된다라는 것은 경찰이 그냥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보면 자기 멋대로 아무 때나 체증을 해도 거의 된다라고 거의 봐도 되는 거죠. 또 체증 판독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는데, 체증 판독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한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불법적이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여전히 어느 정도 계속되는 형편이죠.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없고 보호장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초반에 체증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서 제일 잘 찍은 경찰을 포상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휴대전화로 이제 체증을 해서 이후에 그 체증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좀 욕을 먹게 게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엄연히 법적인 그런 절차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보호장치가 전혀 없이 난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국가인권회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마디씩 한 게 있어요. 국가인권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체증 활동을 해라. 그리고 체증 활동 및 체증 장비 사용과 관련해 인권 침해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등록된 장비를 써라.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쓰지 말고, 왜냐면 관리 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페이스북에 누가 올리고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수집, 사용, 보관, 폐기와 관련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찍혔다고 해서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뭐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열람권이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게 내 체증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 그거를 주거나 하진 않죠. 이와 관련해서 좀 투명성을 보장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밑에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각됐는데, 그래도 5명의 판사가 불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또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러니까 불법을 입증하기 위해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집회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 개개인을 찍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이러한 체증 활동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집회를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이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치안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에만 치중한 탓에 그로 인해 제약된 사익과의 조화를 도외시함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일반적인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식으로 다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4년과 15년에 찍힌 게 한꺼번에 기소가 되고 경찰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희한한 것은 왼쪽 모습과 오른쪽 모습이 사실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모자도 쓰고 있고 안경을 벗고 있고, 그 왼쪽은 아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동일인이라는 걸 어떻게 판명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경찰이 전체적으로 집회에서 사람들을 계속 찍고,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 10명 정도 어느 정도 나눠서 분간이 가게끔 체증 후에 그것을 이제 판독을 합니다. 판독 과정 자체는 경찰이 말하기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다고 해요. 좀 믿기지가 않는 일이죠. 저도 이거는 추정밖에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얼굴과 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한 경찰이, 체증 판독에 참가한 경찰이 제 얼굴을 알고 있어야 이 판독 자체가 가능한 건데, 제가 뭐 경찰이랑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독이 돼서 내사가 시작됐고, 내사 진행 후에 경찰서에 불려가서 이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기소를 당했죠. 그리고 그때 자료들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2015년 5월 1일 민주노총 2015 세계 노동자대회 판독 현황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정 경찰들이 자기 말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판독을 해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서 올립니다. 성명이나 이런 건 다 지워놨는데, 어디 모 학교 학생회장, 모 노조 소속, 모 조직국장,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서울대생,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신원을, 얼굴을 보고 어떻게 체증경찰이 파악했는지 되게 알기가 힘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런 체증 판독 지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아직 없어서 뭐라 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무튼 이런 것들이 일반교통방해죄나 뭐 집시법 위반 또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 등등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소에 일반교통방해죄로 500만 원을 기소당했는데, 기소의 증거 자체가 체증사진뿐, 다른 뭐 거기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핸드폰 위치 추적 자료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진을 가지고 저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도로교통방해를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다, 이거 자체가 끝이었어요. 즉 사진 자체가 어떤 이유에선지 판독이 돼서 신원이 확인이 돼서 법적인 그리고 금전적 처벌로 이어지는 실질적 증거가 된 거죠. 물론 의심이지만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경로에서 사진을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의심뿐입니다. 또 체증 이외에 경찰이 사용하는 신기술을 활용한 영상정보와 감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건데요. 어떤 모 경찰서에서 드론을 가지고 커다란 지역을 이제 순찰을 하고 싶은데 이게 괜찮은 거냐 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걸 한 거예요. 개인정보위원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드론은, 그러니까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공간에서 찍어야지 지속적으로. 근데 드론은 계속 날아다니기 때문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아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15조의 규율을 받죠.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이 드론을 안 쓰더라도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걷기 힘들면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도 되니까요. 차를 타도 되고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순찰을 할 수 있고, 또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순찰이라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 순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드론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영상 정보를 찍는다, 이거에 대한 침해, 이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범죄 예방 순찰 업무를 위해서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위 때 경찰이 드론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떤 식으로 뭐 더 판결이 되거나 법적으로 어떤 마련이 되거나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특정 구역에 CCTV가 설치 불가능한 지역들에, 너무 이제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영상 정보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못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블랙박스를 막 나눠주면서 당신들이 다니면서 이걸로 찍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우리한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블랙박스를 주겠다 해서 시민 공익제보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성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의 이제 결정상 보면 얘네는 개인정보 처리자고 명백히, 근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또한 영상정보 처리 장치를 규율하는 25조가 아닌 15조가 적용되고, 근데 이 15조의 수집 요건을 봤을 때 정부 주체의 동의는 당연히 받지 않았죠. 블랙박스에 찍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니까 2, 3, 4, 5, 6번 그 수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봐서 각 시민들을 활용하는 것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고로 자치경찰단은 본건 영상정보를 공익제보단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